자, 이재명은 그냥 싫다고 했던 정청래 싹싹 빌었다. 이게 이재명은 그냥 싫다고 했다는 것은 얼마 전에 이제 화제가 됐죠. 뭐냐면은 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청래가 2018년에 발언한 영상이 공유가 됐습니다. 2018년 하면은 그때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막 들어서고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로 있었죠. 자, 그래서 뭐 이재명이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겠죠. 정청래가 2018년 그때 영상을 보면은 정청래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을 향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무슨 분란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재명 지사가 그냥 싫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강성 지지자들이 왕수박이다. 이렇게 막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정청래가 쩔쩔매면서 이 개딸에게 이제 찍힌 거죠. 개딸에게 찍히면은 이 당대표 되기 어렵습니다. 박찬대하고 붙어 있는데 쩔쩔매면서 나 수박 아니다. 수박은 슈퍼마켓이나 시장에 있다. 민주당에는 지금 수박이 없다. 정청래 보고 수박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수박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개딸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는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상황에서 이 김어준이 정청래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정청래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일단 김어준이 지금 이 정권에서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떻게 절대자 역할을 하는지 하나만 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죠. 이재명 그 정권에서 첫 번째 낙마자가 나왔었죠. 오광수 첫 민정수석인데 오광수를 낙마시킨 것도 김어준입니다. 사실상 왜 그러냐면 오광수가 이제 특수통 출신이다.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과거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좌파 매체에서 막 나왔죠. 좌파 매체에서 나와서 이게 내부에 이제 헤게모니 다툼이 벌어진 그런 정황이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김어준 방송에 일제히 그 출연을 해서 그 오광수 불가로는 막 이야기합니다. 오광수는 안 돼. 자기들 이제 그 파워게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 특수통에 가서는 안 된다. 변신을 해서 굽신거리고 나중에 다시 배신할 거다. 이렇게 이제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이재명이 임명을 해버리죠. 임명을 하니까는 김어준이 뭐라고 하냐면은 대통령 비서다. 뭐 그 수석 비서관이라도 오광수는 그래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김어준이 딱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오광수를 낙마합니다.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자, 그런 김어준. 그러니까 김어준이 절대자, 지배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좌파 안에서 이런 말까지 나와서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많이들 했죠.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 좌파 패널이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 대표 경선 정청래하고 박찬대가 붙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방송인 김어준 씨와의 대결 양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자, 이재명과 이 김어준이 대결하고 있다. 지금 갓 정권 출범한 이재명하고 김어준이 대결을 하고 있다. 김어준 씨 쪽의 지지층은 정청래를 민다. 이재명 지지층은 박찬대를 민다. 지금 경선을 하는데 이재명과 김어준의 대리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찬대하고 정청래가. 이재명은 박찬대, 김어준은 정청래. 그래서 이게 이 유튜브 김어준과 뭐 이재명의 이런 마치 대결처럼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상황을 봐도 그 김어준이 정말 지배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하죠. 그런데 김어준은 내친 김에 확실하게 정청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맞서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 이 여론조사 꽃이라고 지금 김호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회사가 있죠. 거기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첫 양자 대결 여론조사다. 정청래와 박찬대. 아직 뭐 후보 등록 같은 것도 안 했으니까. 근데 첫 양자 대결을 조사를 김호준의 여론조사 회사에서 발표를 해서 오늘 여론조사를 해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뭐 여론조사 방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자기 민주당 대표로 적합한 인물 정청래 32.3, 박찬대 21.3 압도적으로 정청래가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 꽃은 그냥 어떤 때 보면은 도저히 뭐 믿지 못할 그런 결과도 나오죠. 어쨌든 이제 정청래 이재명과 김호준의 대리전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박찬대를 밀고 김호준은 정청래를 민다.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온 상황에서 김호준이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거기서 압도적으로 정청래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자, 민주당 지지층을 따로 떼서 하니까 정청래가 50.9, 박찬대 29.4 게임이 안 되죠. 정청래가 가만 앞서버린다. 자, 이런 결과를 지금 여론조사라고 내놓은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김호준은 이제 정청래를 도와주는데 지배자 이재명 정권의 지배자가 돼버린 김호준은 이재명 정청래를 도와주는데 개딸의 환심도 사야 되죠. 환심도 다시 사야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은 나는 그냥 싫어 이렇게 했던 것이 영상에 막 다니니까 개딸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비토를 받고 있으니 환심을 사야죠. 자, 그래서 김호준도 옆에서 도와주지만 정청래도 뭔가를 해야 되죠. 한 게 뭐냐?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정청래가 어떻게 개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느냐? 이재명의 왼팔 김용 구명운동에 동참을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김용이 지금 이재명의 대선 후보 경선 자금 2022년에 경선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대장동에게 손을 벌렸다가 대장동 일당에게서 돈을 받아서 20억 요구했다가 8억 원 이제 받은 상황에서 이게 논란이 커지면서 중단됐죠. 그 8억 원 받은 것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이 뇌물죄와 합해가지고 지금 1심, 2심에서까지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과 벌금까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면은 김용은 감옥 살이를 계속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7억의 추징금도 물어내야 되죠. 벌금이야 자기 뭐 다른 걸로 다른 자기 뇌물 혐의도 있으니까는. 근데 본인이 7억은 물어내려면 억울하죠. 왜냐하면은 이재명을 위해서 쓴 건데 자기가 그대로 물어내야 되고 이재명은 지금 재판도 다 빠져 있고 그 상황이어서 폭로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사실 그거 이재명 부인합니다.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해서 썼다는 걸. 그거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해서 썼고 이재명에게 다 보고했고 한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번에 민주당 전용기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간도 크게 대법원을 향해서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데 징역 5년 받은 거 무죄 취지 파기환송하라 압박을 합니다. 직접 대법원을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진걸이라고 그 좌파 시민단체 하는 사람도 또 그런 서명운동을 시작을 했죠. 김용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라, 석방해라. 대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간도 크죠. 속된 말로 정말 간이 배박해 놨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대법원을 향해서. 그런데 여기에 심지어 여당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그전에 법사위원장을 했다고 하는 정청래가 가세를 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정청래가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야 된다. 이런 글을 올립니다. 여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법이라고는 없죠. 페이스북에 정청래가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맙시다. 김용은 무죄다. 서명 동창합시다. 서명 탄원서를 첨부해서 자기 지지자들에게 참여를 해달라. 자, 이거
개딸들을 어색해서 하는 거죠. 자기 옛날에 이재명은 꼴로 보기 싫어 했던 거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1심, 2심 법원에서도 징역 5년을 다 확정을 한 겁니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또 주장을 하는데 법원이 그럼 사건 조작한데 부안해동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감히 지금 하고 그전에도 뭐 법원들, 법원 판사들 전부 다 뭐 탄핵하겠다, 무슨 뭐 그 공수처 고발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도 막 그렇게 했죠. 대법관 10명에게도 그때 선거법 유죄 취지파기 한청했다고 대법관들은 막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재명이 이렇게 폭주를 하면은 정말 멈춰 세워야 되는 기관이 저는 법원이라고 봅니다. 재판 속히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판사들이 또 이재명 앞에 집단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냐면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라는 거를 그 선거 전에 했었고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또 한다고 했죠. 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집단적으로 이재명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에서 90명이 참석해서 이 5개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데 다른 거 다 놔두고 안건 중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은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조희대를 막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재발 방지를 천명한다. 이 안건이 있었습니다. 법관 대표자 회의 주로 이제 좌파 쪽에서 그 주도하는 겁니다. 지금 대표자 회의 대표도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죠. 좌파 판사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굳이 오늘 회의를 열어서 이걸 안건에 일단 붙였습니다. 다른 안건하고 같이. 왜 그러냐면은 이것만 붙일 수가 없으니까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 자체를 비판하는 그것도 안건에 붙였는데 그것도 부결됐는데 그걸 뭐 당연히 그 부결돼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이런 건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해도 그것까지는 할 수 없죠. 자기들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그런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법관에 대해서 조희대를 비롯해서 대법관들을 비롯해서 판사들에게 특검을 하겠다, 탄핵을 하겠다, 청문회를 하겠다. 이건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재발 방지를 천명한다. 이거 하나 결의를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고 자기들 앞날에 걸려있는 법관들 대법원 나중에 대법관 되면은 자기들 앞날에 다 걸려있고 법원에 대해서 완전히 법원을 무력화하고 접수를 해버리고 하는데 이걸 투표를 하면은 당연히 결의안이 채택이 돼야죠.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결의를 해야 된다고 한 사람은 16명이 불과했고 67명, 67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재명 정권 건들면 안 돼. 우리가 그냥 숙여야지. 그래서 그런 제가 언론 보도 내용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지난달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 판결 이후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특검,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사법부 공격에 나섰는데 이에 대해 사실상 침묵을 했다. 침묵을 한 것을 넘어서서는 무릎을 일제히 꿇었다고 봅니다. 떼지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아니 재판 독립을 지켜온 법관 대표회의가 자기들이 계속 재판 독립을 지킨다고 그 법관 대표회의를 계속 열어놓고는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 파동 때도 다 이렇게 이 법관 대표회의가 막 주도를 했죠. 재판 독립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법조계 한 인사의 이야기입니다. 재판 독립을 지켜온 법관 대표회의가 제 역할을 못했다. 판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제 발로 들어누워 버렸다. 제 발로 들어누워 버렸다.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대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예 그냥 가이드라인을 줘서 김용에 대해서 무죄 취지 파기 한송해. 안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러는 상황인데도 지금 판사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폭주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사법부인데 지금 오늘 또 나온 상황을 보면은 참 참담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는 이제 정치 성향이 강한 좌파 성향의 이념 성향이 강한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곳이어서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죠. 언젠가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은 이재명의 재판을 가장 먼저 재개를 하는 판사들은 나올 겁니다. 지금 5개의 재판 중에서 3개는 추후 지정해놨고 2개는 아직 공판 준비 기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기일이 아직 안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변화가 있으면은 이 재판 재개가 반드시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